자, 가볼게요. 자, 다항식의 연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항식의 연산하면 사실 여러분들 벌써 마음속에 무슨 마음 생겨? 아우, 나 이거 지루해. 그래, 더하기 빼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대부분 테스트 결과 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야? 부모님도 똑같아. 애가 맨날 시험에서 계산 실수해요. 왜 그러죠? 어떻게 하면 고쳐져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있잖아. 사실 수학이라는 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와야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공수, 원투, 대수, 미적원 이렇게 순서대로 만든 거거든. 아니면 수능에 정말 나오는 대수랑 미적분 원이면 애초부터 1학년부터 가르쳤겠지. 근데 왜 굳이 1학년 1학기에 다항식 연산을 넣어놨냐면 제발 부탁인데 쉬운 것 좀 무시하지 말고 꼼꼼하게 풀어서 제발 부탁인데 계산 실수 좀 하지 말라고 만든 단원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학책 펼쳐라 라고 하면 제일 많이 펼쳐보는 단원이고 제일 무시하는 단원이고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일 거야. 근데 아까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나머지 정리 못하는 친구들 아직도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테스트 다 갖고 있거든. 테스트지도 갖고 있고 지금 점수표도 나한테 다 있거든. 근데 지금 그 점수표를 보면 시험지를 쭉 선생님 본 다음에 봤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정리 아직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머지 정리가 부족하면 나머지 정리 단원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나머지 정리가 부족하면 다항식의 연산을 공부해야 돼. 왠지 아세요? 다항식의 연산에서 처음으로 나머지 정리를 배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가 아예 3단원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배운 건 줄 아는데 다항식의 연산에서 원래 처음으로 나와요. 그때부터 꼬였으니까 나중에 가서 다항식의 연산이 또 꼬이니까 또 시험 문제에서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다항식의 연산 좀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우리 용어 좀 한번 읽어볼게요. 뭐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차수, 동류항 모르는 친구들 없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다항식의 정리 방법이 있어. 이 다항식을 연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는데 모르는 친구들 없잖아. 점점 차수가 오른다. 점점 차수가 낮아진다. 내림차순이라고 하는데 일단 수학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내림차순이다라는 거. 그러면 근데 내림차순 모르는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내림차순으로 꼭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내림차순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삼각형 문제예요. 삼각형 결정 문제. 여러분들 삼각형 결정 문제 중에 이런 문제 보셨죠? 뭐 A 4제곱으로 시작하고 A, B 다항식이야. A, B, C가 골고루 섞여 있어. 근데 최고 차수 보니까 A가 4차고 A가 2차고 그 다음 A가 상수항이 있어. 그렇게 삼각형 결정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아마 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내림차순이 또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언제지? 바로 인수분해야.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이 두 개 다 다항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설마 다항식과 단항식의 차이점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우리 영어에서 단수, 복수 말하듯이 단항식은 뭘 뜻해? 미지수가 한 가지 문자로만 이루어진 식. 예를 들면 A에 관한 A 4차, A 2차, A 이렇게 1차. 한 가지의 문자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고 A부터 이상해서 A, B, B, C, A, B, C 다 섞여서 나오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삼각형 결정 문제나 또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항식으로 나오고 그 다항식들의 무조건 첫 번째 솔루션은 내림차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대부분 또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합니까? 라고 하면 이건 되게 위험한 말이지만 어쨌든 X에 관해서 A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이거 쭉 써 있는데 그 1번에 맨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선생님 오름차순이 될 때도 있나요? 선생님이 아직까지 이 동네 4년 동안 서울여 숙문 이대부고 하면서 오름차순인 적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항상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보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나오는데 설마 덧셈 뺄셈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다항식이라는 건 결합법칙과
분배 법칙,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교환 법칙은 애들 웬만하면 안 틀려요. 교환 법칙은 A 더하기 B나 B랑 A를 바꿔서 B 더하기 A나 똑같다라는 거 알 거야. 근데 생각보다 결합이랑 분배 법칙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언제 이게 학교 시험에 나와요? 라고 대부분 1번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1번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식들이 막 써 있어. 그리고 같다. 또 써 있고 같다. 또 써 있고 같다. 또 써 있고. 그래 놓고 어떻게 돼 있냐면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뭐 물론 이제 여기서 더 갈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 저 기억, 니은, 디귿의 올바른 법칙을 쓰시오. 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막 써 있겠지. 여기는 뭐 집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드모르간이 나올 수도 있고, 교환 법칙이 나올 수도 있고, 결합 법칙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분배 법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드모르간, 솔직히 아직 집합을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 들어봤다라고 하면 여집합이 나눠질 수도 있고 묶일 수도 있다. 그럼 그거 정도는 알아. 교환 법칙, 아예 둘이 자리 바꾼 거 똑같다라고 나오면 교환이죠 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에서 고민이 되더라? 이거 결합이야 아니면 분배야?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리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선생님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까먹어서 쉽게 만든 방법이 뭐냐? 결합 법칙의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수학에서 괄호라고 하지. 괄호의 위치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변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야.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었는데 BC에 원래 괄호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괄호가 뒤에서 앞으로 이동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괄호의 위치가 뒤에서 앞 또는 앞에서 뒤로 바뀐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그게 결합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분배 법칙은 뭡니까? 분배 법칙은 괄호의 개수가 바뀌죠. 괄호의 개수가 변경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 대표적인 예시는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AB 더하기 AC라고 쓰는데 엄밀히 따지면 원래 괄호가 몇 개 있었어? 하나 있다가 괄호가 두 개로 늘었지 않냐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분배 법칙 썼네요. 그래서 위아래 괄호 개수만 세줘도 바로 법칙들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만 가르치면 뭐에서 또 질문하는지 알아? 선생님, 근데 제가 하나 질문 있는 게 얘가 하나씩 나눠져서 두 개가 되는 거, 뭔가 분배, 국어적인 어감이 뭔가 나눠준다니까 그건 이해가 간대. 근데 만약에 선생님, 요런 것도 분배인가요? 라는 거야. 뭐냐면 AB 더하기 AC가 있었는데 얘를 A로 묶은 B 더하기 C 이렇게 된 것도 혹시 분배입니까? 라고 하면 수학은 너무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 분배라고 하면 이걸 당연히 나눠주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수거하는 것도 분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괄호의 개수가 두 개였다가 하나로 줄더라도 우리는 분배 법칙을 적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눠주냐 안 나눠주냐, 나눠주냐 수거하냐 이걸 애들이 너무 헷갈려 하니까 선생님은 괄호의 개수냐 위치로 판단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위치면 결합, 개수면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마 모의고사 이번에 뭐 3월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6월 모의고사에 2, 3번으로 나올 가능성 지금까지는 되게 많았어.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법칙 쓰는 거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뒷장 넘어가면 이제 사실 더하기 빼기는 제발 계산 실수만 하지 말자. 그리고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 내가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게.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의 대부분 99%가 뭐 하냐면 머리 믿고 암산하는 경우가 많거든. 얘들아, 수학 선생님도 암산하다 보면 실수해. 너네도 다 알잖아. 선생님들 막 설명하다 보면 빨리빨리 계산하려고 암산하다 보면 선생님도 실수하는데 너네들은 더 실수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암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암산하지 말고 그거 하나 더 쓰는 거 시간 0. 몇 초밖에 안 걸리거든. 그래서 그거 좀 시간 투자해서 좀 실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곱셈은 따로 해볼게. 이 곱셈이 중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먼저 중학교 때 배운 걸로 넘어가야 돼. 바로 뭐냐면 지수법칙이야. 아마 여기 대부분 제가 알기로 못해도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대수 정도는 한 그래도 80%는 다 했던 걸로 기억해. 선생님이 카드를 봤을 때 대수는 좀 한 번쯤은 그냥 배우고 왔어요 라고 한 친구들도 있고 저 아직 안 봤어요 라고 하겠지만 이 지수법칙은 사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배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A를 뭐라고 말하냐면 수학에서 밑에 있다 그래서 밑이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 여기 요 X랑 Y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 무슨 법칙에서 지수 법칙이라고 그랬지? 요 위에 있는 X, Y를 우리가 지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딥하게 대수까지 갈 필요 없이 중학교 때 배운 것만 먼저 알려드리면 밑이 똑같을 때 곱하기는 뭐로 간다? 지수의 더하기로 간다. 그래서 A의 X 플러스 Y라고 써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해봤었단 말이야. 2의 4승 곱하기 2의 5승 구해달래. 2를 4번 곱했고 2를 5번 곱하면 2를 9번 곱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2의 4 더하기 5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나누기가 좀 문제야. 그럼 우린 눈치상 곱하기가 더하기인 거 알았으면 나누기 딱 봐도 빼기일 것 같아. 근데 이제 빼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 가지로 나눠져.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눠지냐? 1번. X가 더 크면 어떡하지? X랑 Y랑 같으면 어떡하지? X보다 Y가 더 작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여기선 당연히 얘가 조금 짜증날 뿐이고. 자, 일단 X가 Y보다 크면 땡큐베리 감사. 그냥 우리가 원래 하듯이 빼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에 X 빼기 Y 그냥 이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얘도 결국엔 X에서 Y를 뺐는데 XY가 같으면 A의 X 빼기 Y 결국엔 A의 X 빼기 X니까 A의 0승이 나올 텐데 모든 수의 0승, 0을 제외한 0의 0승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승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항상 1이 될 거야. 근데 반대로 이제 얘가 문제인 거야. 왜? 선생님 똑같이 뺄게요. 그럼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X에서 Y를 빼면 이 X 빼기 Y가 뭐가 돼서 나온다? 음수가 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그럼 음수면 이걸 어떻게 제가 판단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3의 3승 나누기 3의 4승이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다시 쓰면 3의 3 빼기 4에서 마이너스 1승이 나온다. 음수 나왔다 이거야. 그럼 음수 나왔다고 당황해서 이거 잘못 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마이너스는 뭘 뜻하냐? 지수에서의 마이너스는 역수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면 뭐냐? 3의 1승을 역수해 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더 예시 들어줄게. 3의 제곱 나누기 3의 4승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3의 마이너스 2승이거든?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역수치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3의 제곱을 역수치해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9분의 1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일단 간단하게 지수 법칙에 써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다항식에 대한 교환, 결합, 분배 모두 다 통한다 라는 거 그냥 써 있고요. 옆에 밑에 보면 1, 2, 3번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1번. 만약에 단항식과 단항식을 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일단 단항식과 단항식이라는 건 문자가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는 거야. 다 A, 다 B, 다 C야. 그럼 우린 어쩔 수 없어. 다 밑이 통일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단항식과 단항식을 곱할 때는 뭘 한다? 지수 법칙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야. 하지만 단항식과 다항식이래. 얘들아, 다항식과 단항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앞에는 A밖에 없어. 근데 뒤에는 A 플러스 B야.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는 A에 관한 미지수밖에 없으니까 단항식. 뒤에는 A, B 두 개 나왔으니까 다항식이야. 그럼 둘이 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같은 것끼리는 당연히 지수 법칙 쓰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같은 문자가 아니면 그냥 곱셈 법칙 써서 A, B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분배 법칙이랑 지수 법칙을 골고루 사용해라. 같으면 지수 법칙, 다르면 분배 법칙 나눠줬다라고 생각하고 곱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만약에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면 그냥 분배 법칙만 미친 듯이 쓰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건 다항식과 다항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나와요. 나눗셈 뭐 이거 솔직히 어렵지 않죠?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 나누기 하라 그러면 모두 다 하나씩 분배해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5번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맨 밑에 뭐라고 써있죠? 이때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을 때까지 나누고 항이 없는 차수는 그 자리를 비워두고 계산한다. 제가 이걸 지금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입반 테스트에서 여기 다 입반 테스트 보고 왔잖아. 재원생이든 우리 신입생이든 여러분들 왜 이렇게 5번을 많이 틀렸어? 5번이 뭔지 알아?
98의 10승을 100으로 나눈 문제였나? 그랬을 거야. 그 나머지 구하시오 했던 거. 자기 혹시 1024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내 생각엔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얘들아, 답이 난 깜짝 놀란 게 다 1024라고 쓴 거야. 24거든, 답이. 근데 1024로 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 어디서 배운 건 있는 거야. 그래서 치환을 했을 거야, 아마. 98에 10승이었나 이랬던 거거든. 내가 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풀이 보면 정확해. 뭐 얘를 됐든 둘 중에 하나를 x로 치환했더라고. 그래서 x의 10승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웬만해서 F반 들어온 친구들은 그래도 요것들은 써 있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딱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야. 잘했어.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왜? 그래야 얘가 없어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2의 10승이니까 2의 10승과 같으니까 땅 하고 그냥 1024 하고 제출했더라고. 나는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거지. 이걸 틀리신 분들은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야 돼. 왜냐면 초등학교 때 분명히 나누기를 처음 배웠을 거란 말이야. 초등학교 때 나눗셈 배울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거 나눠봐. 그리고 숫자 쓰고 빼봐. 자, 뺀 숫자가 나머지지. 근데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는 항상 작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번쯤은 가르쳐 줬을 거야. 그럼 우린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지. 98을 100으로 나눴어. 근데 98의 10승은 너무 크니까 우린 치환을 통해서 푼 것뿐이지 마지막에 나온 이 나머지는 내가 100으로 나눴기 때문에 1024는 10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거든? 근데 1024는 100보다 크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왜 이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바로 왜 1024를 썼을까? 라는 의심이 드는 거지.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때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났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풀어야겠다. 난 잘 봐야겠다는 마음에 그냥 빨리 이거 쓰고 넘어간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치환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 100으로 나눴다라고 하면 별로 뭔가 되게 따질 게 많아 보이는데 이걸 X로 치환하는 순간 굉장히 식이 간단해지니까 마지막에 나온 답을 그냥 믿게 돼. 왜? 이걸 다시 역행하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저기 할 방법이 없어. 뭐라 그래야 돼? 그 검증할 방법이 없어. 98을 진짜 10번 곱해볼 것도 아니고. 구해본 다음에 100으로 나눴으면 24가 나왔겠지만 지금은 치환을 통해서 풀었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1024 쓰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2번이 마지막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밑에 다항식의 나눗셈 관계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나머지 정리를 배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흔들리니까 나머지 정리 가서 왜 그걸로 또 한 번 나눠주는지, 왜 식이 저렇게 되는지, 나머지가 2차가 나왔는데 왜 다시 이걸 2차로 또 나눠주는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1, 2월 동안 마포관에서 1학년 가르칠 때 나머지 정리는 100번 해도 100번 다 어려웠어요. 항상 신기하게. 자, 오늘이 마지막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나머지 정리도 같이 좀 뭔가 곁들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눗셈입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A라는 놈을 B라는 놈으로 나눴을 때 몫을 Q라고 하고요. 점점점 나머지를 R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중학교 때 와서 여러분들은 검산식이라는 걸 통해서 A라는 놈이 나누는 놈 곱하기 몫에다가 나머지를 더하면 나와라고 배웠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뭐라고 배우냐? 이제 이 A와 B 그리고 Q 그리고 R 자체가 상수항에만 머물지 않고 다항식으로 간다 이거지. X, Y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숫자로 나올 거면 방금처럼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몫이랑 나머지만 조심하면 돼. 왜? 아니 어차피 A는 문제에서 줄 거고 B도 문제에서 줄 건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건 이 Q와 R을 따질 때 어려워하더라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최소한 A라는 놈의 차수는 B와 Q가 결정한다라는 거지. 얘네들의 차수가 곧 누구랑 같아야 된다? A의 차수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건 일단 알 거야. 당연할 거야, 그건. 왜? 나머진 영향을 안 줘, 얘들아. 나머지는 절대 최고차항에 영향을 안 주니까 결국 B와 Q의 최고차항이 A의 최고차항과 동일하다라는 걸 당연히 알 거야. 물론 차수뿐만 아니라 개수도 똑같다라는 걸 알 거야. 절대 나머지는 영향을 못 줘.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 바로
B한테 영향을 받더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 최소한 B라는 놈은 R이라는 놈의 차수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같으면 안 돼요. 같아도 안 돼. 왜냐면 B랑 R이랑 차수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한 번 더 나눠진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차수는 항상 B가 더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만약에 상수여도 똑같아요. 100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나머지가 어떻게 1024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함을 느꼈어야지. 그럼 빨리 다시 1024를 100으로 한 번 더 나눠서 24라는 정확한 답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머지는 누구한테만 영향을 받는다? 나누는 놈, B한테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나눗셈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고등학교로 와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어려움이 부딪히는 게 어떤 문제냐? 어떤 A라는 식을 X 플러스 K로 나눴다. 그랬을 때 몫이 Q고 나머지를 R이라고 두자라는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수를 상수로 나누는 건 잘 안 가르쳐. 왜? 상수랑 상수는 초등학교 때 떼고 왔으니까 고등학교 때 상수를 상수로 나눠주는 건 어느 때냐? 이렇게 굉장히 숫자가 클 때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무조건 항상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찾는 문제를 구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오늘 이 문제 유형을 어떻게든 여러분들 마스터 시켜 드릴게요. 이 문제가 아마 이번 입반 테스트에도 있었어요. 요 문제 기억나요? Q1X분의 Q2X 더하기 R1분의 R2 이거 기억나요? 이 문제? 이 문제 보면 풀이 보면 첫 번째 일단 PT반 친구들이라고 그러니까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분들이라면 일단 요건 틀렸어요. 두 번째 그래도 선생님 전 수학을 한 번쯤 훑었습니다. 공소는 한 번쯤 개념을 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나머지 정리 공식 써가지고 답을 맞춘 학생도 있고 틀린 학생도 있어요. 그럼 이제 PF반 그리고 PR반에 배정된 친구들 중에서는 몇몇 친구들은 이거를 밑에가 깔끔한데 답이 그냥 5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답이 바로 5로 보였던 친구들은 뭐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딱 잡혀 있는 거냐?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건데 첫 번째. 근데 일단은 제일 쉬운 게 나머지거든요. 나머지는 영향 안 받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봤더니.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끼리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항상 1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아마 Q1과 Q2를 비교해 보니까 아마 이 Q2가 4Q1X가 나와서 얘네들이 약분돼서 답이 4 더하기 1에서 답이 5가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럼 도대체 왜 Q2가 걔네들은 나머지 정리 식도 안 쓰고 바로 보자마자 이게 약분돼서 4가 됐냐라는 건 다항식의 연산에서 나머지의 정리에 대한 나눗셈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 바로 4가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제가 콕 박혀 드릴게요. 자, 다시는 질문해서는 안 되고 다시는 틀려서도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쉽게 꼼꼼하게 가르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우리 4월달 되면 개념 수업 없어요, 여러분들. 4월달 되면 맨날 모의고사, 유형별 문제, 맨날 어려운 문제, 고난도 이런 것만 풀고 있지. 그때 돼서 선생님 저 나머지 정리 한 번만 더요. 왜 여기 2차를 2차로 왜 한 번 더 나눠요? 그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질문하는 순간 일단 1등급 날아가는 거야. 걔는 대부분 이제 2등급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 어떤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X에 관한 1차식으로. 그랬을 때 몫을 Q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해요. 그럼 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혹시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답도 바뀌면 돼요. 얘가 가장 기본 모델이에요. 혹시 여기 미적분원 해보신 분? 미적분원 한번 배우고 들어왔다. 자기 그 극한 연속. 손 들어봐. 자, 너네 둘만 한번 대답해봐. 너네 그 미분계수 배울 때 요거 배웠어? 리미트 h 이퀄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배웠지? 이거 뭐라고 배웠어? 이게 뭐다라고 배웠지? 배운 애들? f 프라임 a라고 배웠지. 이걸 f 프라임 a라고 배워야 돼. 지금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미적분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적분원 배웠던 친구들은 지금 이걸 f 프라임 a라고 대답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기준이거든.
수학에서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뀌는 부분이 결정돼. 뭐냐면 아마 미적분원 배우셨던 친구들은 바로 뭔 말인지 알 텐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준이 얘인데 여기서 지금 분모가 2로 바뀌었어. 그럼 뭔가 답에도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바뀌더라도 기준을 기준으로 바꿔야지 엉뚱한 데서 얘를 답을 찾아내면 안 돼. 선생님, 그럼 얘는요. 다시 말하면 여기다 2분의 1 곱했다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요. 그럼 얘가 얘랑 기준이랑 똑같네요. 그럼 얘는 F'A라고 쓰고 앞에다 2분의 1 곱하면 되겠네요. 답이 얘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미적분원이 아니라 기준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밑에가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판단하고 바뀐 부분이 어떻게 답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공부해야지 그냥 드립다 외우고 있어. 맨날 여러분들 대부분 공수 원투 아니 다 필요 없어.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형서 펼치는 애들이에요. RPM, 마플 시너지, 그리고 센비, 센 이딴 문제집 펼치고 있는 애들이야. 스매싱 이런 거. 얘들아 그거 백날 펼쳐봤자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학교 시험은 개념에서 있어서 숫자를 바꾸기도 하고 부호를 바꾸기도 하고 차수를 바꾸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시중에 있는 유형서만 쳐다보다 왔으니까 학교 시험 들어가면 숫자 살짝 바꾸잖아요? 새로운 문제야. 이거 어떻게 풀었지? 근데 막상 집에 와서 펼쳐보면 센 어딘가에 있어. RPM 어딘가에 있어. 근데 왜 그때는 맞았고 시험에서 틀렸지? 맨날 문제로만 터득을 했으니까 개념을.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마포관에서 12월, 1월, 2월 동안 1학년은 유형서 다 필요 없다. 유형서 1도 하지 말고 마플 교과서로 애들 개념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전제하에 마포관은 다 마플 교과서로 2달 동안 뺐어. 1월 달에 공수원, 2월 달에 공수2. 거기서 물론 그걸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이 너무 유형서에 현혹이 되면 안 돼. 특히 이제 학교 입학했잖아. 오늘 갔잖아. 그럼 이제 친구들 이제 슬슬 이제 교실에서 수학책 펼쳐놓고 학원 숙제 하고 있을 거야. 그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뭔지 알아? 옆 친구가 마플 시너지 풀고 있을 때, 옆 친구가 RPM, 블랙라벨 1등급, 그리고 1등급 수학, 유형서 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살짝 마음이 갑자기 동요될 거야. 왜? 나도 저거 풀어야 되나? 쟤는 막 저런 유형별 문제를 다 푸네. 근데 나는 아직도 대표 문제 풀고 있고 막 이러네. 그때 살짝 흔들릴 건데 얘들아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친구가 1등급 수학 풀고 있는데 한 문제를 40분 동안 풀고 있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니? 40분 동안에서 막 자랑하러 온다니까? 선생님 저 블랙라벨 3스텝 30분 걸려서 풀었어요. 그 문제가 학교 시험에 한 문제 나와도 벌써 걔는 30분 동안 한 문제 풀었고 나머지는 다 작살난 거거든. 그럼 한 6등급 뜨겠지. 5등급이나 옛날 교육 과정으로.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괜히 본인이 하고 있는 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나 지금 이거 막 풀어야 되나 봐. 얘처럼 막 마플 시너지 지금 풀고 있어야 되나 봐. 우리 학원 교재가 결코 숙제 문항수가 적지 않아요. 우리가 80, 70, 60이에요. 3월달 80, 4월달 2주 동안 70, 2주 동안 60이에요. 결코 절대 적은 양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만 개념이고 대표 문제지 중간에 모의고사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수준별 있고요. 너네 아마 진짜 내놓으라 할 만큼 진짜 힘들다라고 할 거야. 선생님 맨날 숙제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맨날 찡찡거렸어, 애들. 지금까지 늘. 근데 결국엔 1등급 나오는 친구들 보면 찡찡거리기도 했지만 묵묵히 했던 애들이 다 1등급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대부고 학생 중에 지금 3학년이거든요. 내가 맨날 참새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여학생이에요. 그 친구는 진짜 전략적이에요. 학원에서 시험을 봐도,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23문제를 50분 안에 못 풀겠대. 그래서 자기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23문제를 50분 동안 푸느니 자기는 21문제를 50분 동안 풀겠대. 그럼 자기는 도전할 수 있더래. 무슨 뜻이냐? 2문제를 그냥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시험지 받자마자 풀다가 이거 어려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넘어간 다음에 다시 와서 진짜 못 풀겠는 건 2문제는 아예 쳐다도 안 봤어. 밑에 아예 그냥 빈 공간으로 왔어. 얘는 맨날. 근데 얘는요. 2학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1등급이었어요. 옛날 교육과정 1등급이 여러분들보다 빡세요. 4% 안에 들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은 10%가 1등급이잖아요. 얘는 4% 안에 늘 들었어요. 학교에서 꼴랑 11명밖에 안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3번 넘어갔어. 4번 넘어갔어. 머리가 어떻게 되죠? 하얗게 바뀌어요. 2문제 넘어가는 순간 당황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또 다음 문제 봤더니 안 풀려. 3문제 넘어갔어.
그때부터는 다시 어떤 짓 하는지 아세요? 여기 아마 다 그럴 거야. 자, 봐봐. 1번 풀었어. 2번 풀었어. 3번 못 풀겠어. 넘어갔어. 4번 못 풀겠어. 여기서 일단 당황해요. 안 되는데? 5번 풀었어.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2번, 3번으로 와요. 당황해서. 빨리 6번 가야 되거든요? 근데 3번으로 와요. 당황하는 거야. 근데 또 웃긴 거. 또 안 풀려. 그럼 빨리 6번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빨리 4번 가요. 다시 5번 가요. 그 다음 6번 갔어요. 안 풀리잖아요? 그때 이제 끝. 그 시험은 나가리. 그 시험 벌써 3등급이에요. 못해도 3, 4등급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움을 딛고요. 나가셔야 돼요. 일단. 끝번까지 나가셔야 돼요. 갔다 다시 오면 가끔 수학은 뒤에 거 풀다 보면 앞에 게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냥 아침에 얘들아 머리 안 돌아. 너네 보통 학교 시험 이대부가 9시부터거든요. 9시부터 솔직히 선생님도 너네 기특한 게 9시에 일어나서 학교 수학 시험 봐야 돼요. 그 시간에 수학 머리 안 돌아요. 아무리 지금까지 아무리 막대하게 공부했어도 아침 9시 머리 안 돌아요. 서울여고 안 간 게 다행이에요. 서울여고는 8시 20분에 1교시예요. 8시 20분에 일어나서 수학 한번 풀어볼래요? 1번도 안 풀려요. 다항 시간에서 A 더하기 B도 안 풀려요. 당황해갖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막막하다고 막 넘어가지 않고 문제 잡고 있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얘처럼 포기할 줄도 아셔야 돼요. 이 포기하는 연습을요. 2교시 타임어택에 하셔야 돼요. 타임어택 15문제 25분 주죠? 어제 난리 났어요. 어제 저 PM반 했거든요? 8개, 9개 틀렸어요. 25분 안에. 똑같은 15문제 25분 안에 푸는데 8개, 9개 틀렸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려고 만든 테스트니까 받아들이고 포기할 줄도 아셔야 돼요. 포기하고 넘어가서 뒤에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고 또 다시 뒤에 갔다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반복,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야 실력 올라요. 뭐 한 번 푼다고 풀렸어. 너네 공선 다 했잖아, 한 번쯤. 근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성적 다 이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똑같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어차피 그 점수 나올 거 한 번에 바라시면 안 돼요. 입반 테스트 27개 원했죠? 30개 원했을 거야. 아니야. 그게 지금은 15개, 그 다음은 17개, 그 다음은 20개, 그 다음은 25개, 그 다음은 30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한 번에 뭐 자기의 능력치를 좀 객관화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차 올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좀 딴소리가 길었지만 아무튼 자, 그럼 이게 기준이야. 기준. 이제 내가 여기다가 변환을 시킬 거야. 어떻게 변환할지 봐봐. 이렇게 변환해 볼게. 요거를 A로 바꿔볼게. 너네 A, B, C가 더 익숙하니까. 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변환을 시켜볼게. A라는 놈을 이렇게 마이너스, 얘들아 기준을 좀 더 이쁘게 바꿔볼게. X 마이너스 A분의 B로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A분의 B 넣었을 때 0 되고 나머지가 R 나오는 거 보일 거야. 얘가 기준이야. 자, 간다. 내가 여기서 변환시켜 볼게. 요렇게 변환시켰어.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가도 A분의 B를 넣으면 여기가 싹 다 0 되고 여기다가도 A분의 B를 넣으면 여기가 싹 다 0 돼서 나머지가 나오는 건 똑같아. 근데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지. 원래 A를 이놈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인데 만약에 똑같은 A를 얘로 나눴을 때 이 몫과 나머지를 얘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줄래? 라고 했는 문제 한 번쯤은 봤을 거야. 그럼 애들 대부분 막 검산식 쓰고 난리 치는데 우리는 거의 1초 만에 푸셔야 돼요. 어떻게 1초 만에 푸냐? 자, 기준을 봐봐. 기준을 보면 X 앞에 개수가 1이야. 근데 얘는 앞에 개수가 A로 바뀌었어.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한 번만 먼저 증명해주면, 자, 얘로 나눴어. 자, 첫 번째. 선생님, 저는요, 이 기준이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요, 얘를요, A로 한번 묶어볼게요. 라는 거야. 그럼 A로 묶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X-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아까 얘들아, 곱셈은 무슨 법칙 성립한다 그랬지? 교환 법칙 성립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야, 이거 A랑 이 1차식이랑 자리 좀 바꿔봐. 라고 가르쳤어. 그래서 자리를 바꿨어, 너네들이. 요렇게 했었어. 근데 바꾸고 나니까요, 이게 조금 웃겨요. 왜? 우리가 A를요,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똑같은 식을 A를 예로 나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가 뭐가 돼? 몫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나머지 아니야? 라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근데 선생님 기준에서 A를 예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라고 했고 나머지는 R이라고 했으니까 이 몫이 곧 QX고요. 이 나머지가 곧 R일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거야. 왜? 같은 놈으로 나눴으니까. 기준이 되는 놈으로 똑같이 나눴으니까. 그러면 결국 AQ-X라는 놈이 QX 아닙니까?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뭐 나와? Q-X가 A분의 1 QX다라고 써주면 되고 나머지는 어때? 전혀 영향이 없더라. 그래서 원래 나머지와 새로운 나머지는 똑같더라 라는 공식이 나온 거야. 이 공식이.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증명 안 해본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증명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럼 이걸 한번 문제로 좀 한번 저희가 적용 좀 되는지 좀 시켜주세요. 왜냐면 개념만 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자,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어떤 A라는 식을 X-2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나왔어.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러는 거야. 싫어. 나는 A를 2X-4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이 몫과 나머지를 QX와 R-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래? 라는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원래는 어떻게 하자? 선생님 2로 묶은 다음에요. 교환 법칙 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놈 기준이랑 비교해 보면요. 기준 일치했으니까 얘가 얘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요. EQ-X가 QX니까 여기서 Q-X는 2분의 1 QX라고 쓸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영향을 안 받으니까 R이랑 R-는 같겠네요. 라고 답을 말하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어떤 법칙이 보여? 선생님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생각해도 되나요? 앞에 개수가 1인 놈을 먼저 주면요. 앞에 개수가 바뀌면 그 바뀐 놈의 역수를 곱해줘도 될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뭐라고 했지? 기준이 먼저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돼.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좀 이따 알려줄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 똑같이 말하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예시 내볼게. 이제는 저런 거 과정 안 쓰고 바로 답을 말할 거야. A라는 놈을 X-5로 나눴대. 그랬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래. 그럼 A라는 놈을 만약에 2X-10으로 나누었을 때 새로운 몫과 나머지를 찾아달라. 그럼 우리 여러분들 바로 찾아야지. 얘가 기준이야. 앞에 개수가 1인 놈이 기준이 얘라고 알려줬어. 그럼 나는 이거 지금 찾아달라고 했어. 얘와 얘. 그럼 바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자? 얘라는 놈은요. 1인 놈이 기준이니까 앞이 2네요, 선생님. 역수 곱하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QX고요. 나머지는 전혀 영향 안 받아요. R은 R-랑 같아요. 라고 말하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자, 하나만 더. 자, 먼저, 아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 X-10, X, QX. 이제 지겹다. 그냥 나 바로바로 다 말할래. 똑같은 A를, 2X-20, Q-X, 플러스 R-. 답 뭐라고 써야 되지? 기준이 1인 놈이 Q니까, Q-X는 2로 바뀌었어요. 2분의 1배 해. 따라 답은 2분의 1 QX다. 바로 나온다. 나머지는 영향 안 받더라. 똑같다. 이해가?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문제를 조금 바꿀게. 이걸 못해 애들이. 갑자기 뜬금없이요. A를요. 2X-1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 하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를요. X-5로 나누었을 때 이 Q-X와 R-를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달래요. 그럼 애들이 이제 어디서 고민이 되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기준이라고 말했던 게 앞에 개수가 1인 놈이 기준이어서 앞에 개수가 바뀌면 그거의 역수를 곱하는 걸 제가 외웠거든요. 이해했고 이해한 다음에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기준 앞에 개수가 1인 놈이 Q랑 R이 나왔으니까 2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1배 했어요. 얘도 2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1배 했어요 라는 거거든. 근데 얘는 이미 기준이 개수가 2야. 그럼 애들 당황한다고. 어떡하지? 선생님이 분명히 X 앞에 개수가 1이어야 기준이라고 했는데 얘는 기준을 앞에 개수가 2인 걸 줬어.
그래서 애들이 착각합니다. 뭔지 알아? 아, 선생님, 2분의 1 됐네요. 얘도 2분의 1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를 2분의 1 QX라고 제일 많이 적어와. 그러면 안 되고, 자, 선생님, 저는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라는 친구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얘를요, 얘처럼 만들려면 어떤 짓을 해주면 될까요? 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1초 만에 그 다음에 푸는 방법 알려줄게. 자, 선생님, 얘를요, 얘처럼 만들어주려면요, 여기다 2 곱할게요. 제 마음대로. 근데 우리 수학은 내 마음대로 해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없애서 소거시켜줘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똑같아졌죠? 기준이랑. 기준 똑같아졌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Q랑 요 2분의 1 Q-X는 어때야 돼? 또 같아야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Q-X는 QX가 나올 거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Q-X는 뭐다? 2QX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R은 전혀 영향을 안 받더라라는 거지. 아, 선생님, 그럼 이제 제 눈에도 법칙이 보여요. 뭐? 만약에 기준이, 문제에서 준 기준이 개수가 1이 아닌 놈이 나왔는데 개수가 1인 놈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가 여기는 2분의 1 곱했으니까요. 저는 똑같이 여기다가 뭐? 역수를 친 2를 곱하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Q-X가 2QX가 나온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거 너네 입반 테스트에서 거의 다 틀려서 그래. 자, 문제 내볼게. A라는 놈을 4X 마이너스 12로 할까? 얘로 나눴을 때 몫을 QX래. 나머지를 R이래. 근데 A라는 놈을 X-3으로 나누었을 때 이 Q-X와 R-를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다. 소연아, 잘 봐. 기준인 놈이 4야. 소연아.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개수가 1로 바뀌었어. 그럼 몇 분의 몇이 됐지? 4분의 1이 됐지. 그러면 오히려 몫은 몇 배를 해라? 4배. 그래서 아마 Q-X는 뭐라고 쓰면 돼? 4QX라고 써주면 끝난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다? 똑같다. 아마 좀 이따가 바로바로 푸는 문제 있을 거고 학원책에 아니다. 내가 좀 이따 갖고 올 프린트의 고난도에 한 문제가 있는데 애들 보면 내가 장담할게. 대부분 못 푸는 문제거든.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 고난도인데도 불구하고. 자, 마지막 2문제 딱 연습하고 오늘 수업 이번 잠깐 쉬는 시간 좀 빠른가? 쉬는 시간 잠깐 주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 딱 2문제로 그냥 오늘 수업 끝. 오늘은 이 2개만 얻어가도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에서 그냥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면 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 2문제로 그냥 쉬운 거 방금 했던 거 한 번 더 연습할 겸.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식을 AX 플러스 B로 나눴대. 그랬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를 R이라 하자. 근데 이번엔 똑같은 식을 X 마이너스 A분의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이 몫과 나머지를 Q와 R을 이용해서 나타내보자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A라는 놈을 X-P로 나눴어. 그랬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 나왔다. 근데 나는 A를 P분의 1 X-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비교해달라. QX와 R을 이용해서. 자, 갑니다. 선생님, 얘가 기준이에요. 선생님, 지금 뭐를 자꾸 선생님은 기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에서 QX, R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애들이 항상 첫 문장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걔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을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하는 게 대표 문제거든요. 자, 갈게. 기준이 불편해. A는 1이 아니라는 전제에 하에 할게. A는 1이 아니야. 아, 그럼 불편하잖아.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원래 1이 나와야 땡큐인데.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넣어도 똑같이 어차피 0되니까 이제 그 법칙 써도 되겠다. A였던 놈이 기준인데 지금 A분의 1배가 된 거야. 곱하기 A분의 1을 한 거지. 그럼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기준이 오히려 이상했던 놈이니까 얘는 거꾸로 뭐 역수를 곱해서 A를 곱한 바로 Q-X는 AQX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R과 R-는 똑같다라고 답을 말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선생님, 그럼 이제 기준이 1인 놈이 나왔어. 땡큐지. 기준이 1인 놈이면 짱이잖아. 왜 기준이 1인 놈이 짱이야? 왜? 가장 간단하거든. 1이 지금 P분의 1이 됐단 말이야. P분의 1.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P분의 1 됐어. 그럼 선생님, 얘도 P분의 1에
뭘 곱하면 된다? 역수를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된다? Q-X는 바로 PQX가 나오고 R과 R-는 어떻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자, 근데 이거 왜 P 되죠? 왜 역수해야 되는데? 아니지. 얘가 P분의 1 됐으니까 얘는 P배 되는 게 맞겠지. 왜냐면 여기다 P를 곱할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해 가십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주구장창 설명한 게 3페이지를 주구장창 설명한 거다. 나눗셈 관계식 요거를요. 그래서 다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뒷장 넘어가 볼게. 그냥 요거는 그냥 말만 하고 오늘 쉬는 시간 줄게. 4페이지랑 5페이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선생님의 영역 밖이에요. 내가 해줄 수가 없어. 왠지 알아? 외워. 옆에 쫓아다니면서 외우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머릿속에 넣어줄 수도 없고 이건 결국 여러분들의 역량이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서 암기해보고 문제 풀면서 이거 이럴 때 작용되네 라는 것도 경험해보고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이 곱셈 공식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건 조금 익혀둘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4페이지에 10번 있죠. 10번 곱셈 공식 3에 3번하고 4번 별표 낮춰주세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a 마이너스 b,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라는 거.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 밑에 보시면 1번, 1번 별표 한 100만 개 치세요. 이거 왜일까? 왜 11번에 1번을 별표 100만 개 치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입반 테스트에 2번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2번 XYZ 찾으시오. 나 돌아버리겠어. 내가 시험지 다 봤거든. XYZ 찾으래. 이게 딱 문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더라고. 푼 아이들이. 틀린 친구들 보면. 첫 번째 그냥 아예 공식을 몰라서 아예 못 푼 친구들.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뭔지 알아? 진짜 XY를 찾으려고 노력했더라고. X를 찾고 Y를 찾고 Z를 찾으려고 막 사칙연산에 막 대입에 막 근해 공식에 다 나와 있더라고. 대부분 2번 틀리신 친구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아예 뭐 손도 못 댔다. 공식도 몰라서. 두 번째 X, Y, Z 찾다 끝.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간 친구들이야. 근데 얘들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 X, Y, Z 있잖아.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곱셈 공식 다 써놓은 거거든. 웬만하면. 지금 8번부터 시작해서 14번까지 못해도 70, 12, 16, 10, 20, 26, 한 28, 30개 정도 되거든? 얘들아, 30개 중에서 X, Y, Z 찾아봐. A, B, C나. A, B, C 다 들어갔거나 X, Y, Z 들어간 식 어디밖에 없어? 지금 너네가 100만 개 친 그 3차식밖에 없어. 그걸 제외한 A, B, C 또는 X, Y, Z가 나올 수 있는 곱셈 공식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어디 하나 더 있냐면 저 뒤에 가면 14번에 6번에 있을 거야. 14번에 6번. 그거밖에 없어. 14번에 6번. 그게 사실은 11번에 1번이랑 똑같은 거고. 그 말 뜻은 뭐냐면 2번을 딱 보자마자 X, Y, Z를 물어봤다는 건 난 결국 3차식을 써야겠다라는 걸 빨리 떠올렸어야지. 그러니까 문제도 뭐 줬어? 더하기 하나씩 줬고 제곱한 거 줬잖아. 이거 왜 줬겠어? 얘를 통해서 얘를 이용하여 여기서 XY, YZ, XZ 찾으라고 힌트 준 거였고 3차식 곡선이 뭐였으니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Z세제곱이 XYZ에다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XZ에다 플러스 3XYZ니까 너 이거 다 구했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낸 문제였어. 2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번은 공식 싸움이었거든. 근데 2번이 졸제 킬러 문항이 됐어. 아무 의도 없이 냈거든. 2번은 정말 선생님이 입반 테스트 선생님이 냈단 말이야. 내가 너네 틀리라고 낸 문제는 단순하게 1번부터 20번 사이에선 두 문제밖에 없었어. 두 문제. 첫 번째 나머지 정리 문제 하나. 그 98 말고 그 x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 문제.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봤을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그 기출이야. 이대보고 기출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거 하나랑 그다음 하나가 뭐였었지? 다른 문제였어. 아무튼 하나 문제였는데 나 이거 2번 너무 당연하게 냈거든. 에이, 애들이 설마 XYZ 곱셈 공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3XYZ 이거 생각 못할까? 정말 아니 이거 줬으면 3차에서 얘가 나온다는 거 생각 못할까라고 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심지어 PM반에 간 친구들 사이에서도 킬러 문항이야. 만점이 없어. 우리 1등이 27개야. 우리 학원 전체 1등. 28개인가 그래. 그 친구도 2번을 틀렸어. 나는 이게 왜 킬러 문항이었지라고 물음표를 던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2번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공식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말 뜻은 뭐냐? 나도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꼼꼼하게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뒷장 넘어가 볼까? 5페이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때, 뭐 당연히 분수 형태는 많이 나오니까 분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별표 쳐놓으시면 되는데 3번 있죠, 3번. 3번에 별표 쳐놔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1은 0은 양쪽을 싹 다 x로 나눠서 x 플러스 x분의 1은 p다. 요거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14번에서는 뭐 사실 뭐 2번에 별표 100만 개 치세요. 2번.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좀 소름 돋은 게 잘하는 애들도 2번이 나오면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제곱 한번 해보고 있더라고. a, b, b, c, c, a를 전체 제곱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막 빼고 있는데 이거 외워서 푸셔야 되고 당연히 4번은 되게 중요하고 6번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 근데 나 하나만 물어볼게. 그래도 여기 있는 친구 F반이라면 대답할 게 있어야 되지. 우리 6번 또는 4번 요런 문제들은 이미 딱 어디 문제에 최적화된 공식 아니야? 이 두 가지 공식 제일 많이 쓰인 문제 유형이 뭐였지? 그렇지. 삼각형 결정 문제에서 많이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삼각형 결정 문제에서 예를 들면 6번 문제가 나왔으면 6번 공식을 쓴다면 A, B, C가 0 될 수는 없으니까 뒤에 게 0 돼야 된다. 그래서 정삼각형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번과 6번은 뭐에 최적화되어 있다? 삼각형 문제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반드시 3번 정도 연습장에 써서 암기해라. 그리고 공식을 모르고 수학한다는 건 전쟁터에 무기 없이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자는 거니까 가서 장렬하게 뒤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잠깐 5분 정도 쉬는 시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